4차 산업혁명이 한창인 현재 한국의 위상이 나날이 올라감에 따라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식 경제 시스템과 성장 모델을 관철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놀라울 정도로 쉽고 빠른 한국의 간편 결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가장 잘 진행되는 나라는 2015년부터 변함없이 한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속속들이 캐시리스 사회가 되어가는 요즘 일본의 현금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일본 방송에서 디지털에 있어서는 일본을 한국보다 올려치기 하는 게 도저히 무리라며 일본인들이 좌절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 TV의 정보 프로그램 네타바레 MTG는 믿을 수 없는 한국의 간편 결제 비율에 대해 다뤘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방송은 데이터를 통해 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2019년 세계 각국의 간편 결제 비율 비교를 보면 일본이 19.9%로 현금 결제 비율이 80%가 넘어갑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간편 결제 비율이 무려 96.4%를 찍었으며 현금 결제 비율은 3.6%밖에 안 됩니다. 주요국들과는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이를 보고 일본인 출연진들은 일제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2021년 안에 급여 디지털 지급의 제도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스마트폰 QR 결제 방식의 페이페이 서비스 등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국에 일본의 장롱 예금이 더 증가했다는 뉴스를 보면 그렇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 비해 해외의 경우는 금융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패널들은 자신들도 현금파여서 캐시리스 결제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같은 세대에 비해 자신들이 매우 뒤처진 느낌이 든다고 말했는데요. 한 패널은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는 카드나 모바일 결제로 택시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칭찬했습니다. 한국에선 꽤 오래전부터 상용화되어 있는 것을 일본은 이제 겨우 쓸 수 있게 된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전 국회의원 스기무라 타이조는 일본이 이렇게 뒤처진 것은 정치인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고령자들을 엄청 배려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천천히 하자는 고령자 배려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것을 전부 정치인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사는 일본의 국민성에 영향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하시모토 오사카전 지사는 갑자기 일본의 현금 결제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미즈호 은행에서 시스템 장애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건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일본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니는 나라는 일본보다 치안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연달아 내뱉었는데요. 미즈호 은행의 전산 장애의 경우 실제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3대 은행 중 한 곳인 미즈호 은행은 일본 최대의 은행이었던 2002년부터 끊임없이 대형 전산 사고를 일으켜왔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전산 사고야 그렇다 쳐도 2021년에는 2월 28일 처음 발생했던 시스템 장애 이후 9월 20일까지 합계 8번이나 시스템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그 종류는 ATM, 해외 송금, 창구 단말, 인터넷 뱅킹 등 장애 종류와 원인도 각양각색이었는데요. 많은 기업에게 있어 치명적인 장애뿐이었습니다. 어찌됐건 하시모토의 유체이탈 발언에도 불구하고 다른 출연자는 맞다. 그래서 치안이 안 좋은 외국에서는 일본인들이 범죄자의 목표가 된다.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며 격하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일본인들의 반응 또한 방송 출연진들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전되면 캐시리스는 먹통이 된다. 재해가 많은 나라니까 현금은 꼭 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어제 시마무라에서 페이페이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회선 결함으로 먹통이었다. 캐시리스 결제도 복수의 선택지를 준비해두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 일본은 아직도 현금만 쓸 수 있는 장소가 엄청 많으니까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해. 나는 현금파. 현금밖에 신용할 수 없어. 정말 자연재해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본인들이 현금을 쓰는 이유는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과 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비싼 카드 수수료 때문이라는 의견이 훨씬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일본의 통화량과 은행 예금액이 기록적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기업과 가구가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선 은행 지점을 오가지 않고는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만을 위해 한 주에 은행 지점을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류 처리에 도장은 필수죠. 은행에서 금융회사 인감을 하나 받는데도 1시간을 좋게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탈출하는 것만큼 어려운 절차라며 비꼴 정도인데요. 일본 정부는 디지털 개혁의 하나로 2025년까지 캐시리스 이용률을 4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잡고 있긴 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중구난방인 담당 부처와 인력, 예산을 한데 모은 디지털 청출범에 대해 아날로그 국가인 채로 최퇴의 기로에 선 일본이 경제, 사회 전체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라고 전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이 성공하리라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고 결국 현실화되었죠. 몇 년마다 되풀이되는 공연불이라는 것인데요. 일본 정부는 2000년에는 5년 내 세계 최고의 IT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03년엔 모든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를, 2006년에는 행정 절차의 온라인 이용률 50%를 공언했죠. 일본 입장에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꿈 같은 정책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정부 부처와 17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각 다른 행정정보 입력 시스템을 씁니다. 다른 부처나 지자체와는 자료 공유조차 불가능하죠. 정부의 디지털 관련 예산이 1조엔인데 기존 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7천억엔이 나갑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같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디지털청과 협업하는 IT 대기업 담당자는 벌써부터 출신 부처별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갈라파고스화되어버린 일본 지자체의 거부감도 상당합니다. 행정 서비스가 디지털로 통합되면 다른 지자체와 비교 당하기 쉽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일본의 상황은 더욱 암담합니다. 일본과 덴마크는 같은 시기에 디지털화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5년 내에 세계 최고의 IT 국가를 건설하겠다며 전략을 수립한 2000년, 덴마크도 디지털 서명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20년 뒤인 지난해 덴마크는 2010년 1위였던 한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국가에 올랐습니다. 반면 일본은 14위로 20년째 10위권 진입에 실패하며 덴마크에게 참패했습니다. 출발이 같았던 두 나라의 격차가 이렇게 커진 이유를 일본은 주민등록제도의 유무로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1968년 국민번호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일본이 디지털화의 모델로 삼는 한국과 에스토니아도 금융실명제의 상징인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갖고 있죠. 일본의 경우 1984년 금융실명제의 일종인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치권과 기득권의 반발로 1985년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물밑에서 움직이던 자금을 들키기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관측됩니다. 여러 일이 있고 나서 현재의 일본은 실명 거래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소극적이었고 결국 코로나 사태가 처음으로 터졌을 때 엄청난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존의 일본인들은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마이넘버 카드를 국민의 25%가량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이제까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오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인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었죠. 일본 정부는 이를 방치했지만 재난지원금의 수령에 마이넘버 번호가 필요해지자 뒤늦게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사람들이 카드를 신청하는 대혼란이 벌어진 것이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실물 서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일본 내 전통적인 행정사무 절차와 함께 자국 언론 및 해외 언론을 통해 조명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은 덤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일본 정부의 권유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가장 디지털이 뒤떨어진 곳이 일본의 지방 공공단체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바닥일 수밖에 없죠. 일본 경제산업성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 1위는 손님이 원하지 않아서였으며 2위는 수수료가 높아서 3위는 장점이 없고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서였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일본은 카드기를 가게 구석에 숨겨놨다가 손님이 달라고 하면 그제서야 가져온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해집니다. 변화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본의 웃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